그날 장례식장엔 두 개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향한 슬픔, 다른 하나는 15년 전 버림받은 아내의 복수. 지금부터 솔솔사연방이 전하는 진짜 사연을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5월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마포구 연남동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정옥인의 반찬가게, 셔터가 덜컥거리며 올라갑니다. 에휴, 오늘도 또 시작이네. 62세 김정옥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2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가게가 있었기에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 세상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가게 안은 비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진열장에는 정옥이 새벽부터 만든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 장조림, 시금치나물. 모두 정옥의 손맛이 깃든 음식들이었죠. 70년대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90년대 외환위기를 버티고 2000년대 초반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 평생이 이 좁은 가게에 녹아 있었어요. 벽에는 낡은 벽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80년대 금성 전자시계였죠.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어요. 정옥은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다고.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고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니까요. 엄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딸 은지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23살 은지는 근처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출근 전 매일 어머니 가게에 들르는 게 습관이었죠. 은지는 정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습니다.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줬으니까요. 그래, 우리 딸 출근하는구나. 어제 도시락 반찬 괜찮았어? 네, 회사 사람들이 또 엄마 반찬 달라고 난리예요. 특히 멸치볶음이 최고래요. 은지는 웃으며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옥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가게가 한산해진 오전 10시쯤 정옥은 구석 의자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노란 빛이 바랜 사진첩이었습니다. 80년대 말의 산 앨범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정옥과 두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와 딸 은지. 배경에는 여의도 공원이 보였어요. 90년대 초반 가족 나들이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사진 옆에는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민재야, 벌써 6개월이 지났구나. 내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울까. 정옥은 아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9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정옥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관을 보내던 그날이 어제 같았습니다. 민재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결혼도 앞두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다면 내년이면 결혼했을 텐데. 정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어머, 정옥이 언니. 문이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들어왔어요. 70년대부터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옥은 황급히 사진첩을 넣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해서? 언니, 그거 들었어요? 순자 언니가. 아주머니의 말에 정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자가 어쨌다고? 돌아가셨대요. 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정옥은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40년 지기 친구 박순자. 함께 70년대 남대문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던 친구였습니다. 90년대 외환위기 때도 함께 버텼고 2000년대 초반 이 동네로 함께 이사왔던 친구였어요. 뭐라고요? 순자가? 우리 순자가?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신촌 세브란스래요. 3층 사무실이요. 정옥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는 정옥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던 친구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울던 날들. 순자는 늘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밤새 막걸리를 마시며 함께 울어주던 친구였죠. 당장 가봐야겠어요. 가게는 미안하지만 일찍 닫아야겠네요. 정옥은 서둘러 가게 문을 정리했어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조의금 봉투를 챙겼습니다. 5만 원짜리 6장을 넣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성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에 이어 친구까지 또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요. 오후 2시 정옥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70년대에는 상여가 집 앞을 지나갔는데 이제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국화향이 가득했고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동네 마당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했구나 싶었어요. 고 박순자님 빈소는 3층 사무실입니다. 안내 문구가 보였어요. 정옥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어요. 빈소 안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정옥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자야, 나야. 정옥이, 우리 다음 달에 속초 가기로 했잖아. 회 먹으러. 왜 이렇게 먼저 가? 정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상주석을 바라봤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상주에게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상주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준이 라고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정옥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주석에 앉아있는 남자만 보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 정옥의 남편이었던 남자였어요.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난 남자였습니다. 태준도 정옥을 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옥이. 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5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정옥은 가까스로 말을 꺼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정옥의 눈이 태준의 완장으로 향했어요. 검은 천에 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주 남편 박태준. 정옥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누군가 정옥의 팔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정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밖에 나가서 좀 쉬세요. 여자는 정옥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정옥은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는 고인의 조카예요. 박순자 이모님 조카 김미라라고 해요. 순자의 조카.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에게 여동생이 있었고 그 여동생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는 이모님이랑 어떤 사이세요? 친구였어.
40년 지기 친구.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님이 어머니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욱 언니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정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상주로 계신 분은 이모부예요. 박태준 이모부. 미라의 대답에 정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맞았습니다. 순자와 태준이 부부였던 거예요. 언제 결혼하셨는지 알아요?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14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이모님이 재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4년 전. 태준이 정욱을 떠난 지 1년 후였습니다. 정욱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충격이 좀 커서.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장례식장에서, 태준에게서,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벌써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정욱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정욱을 불렀어요. 정욱아.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욱은 멈춰섰어요.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어요. 정욱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욱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15년 만에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정욱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태준은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휘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 너무 비겁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은 태준을 노려봤어요. 당신 떠날 때 뭐라고 했죠? 사업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욱아. 그런데 당신은 순자한테 갔더군요. 내 친구한테. 정욱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언제부터였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 않다고요. 정욱은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욱아, 제발. 여기서는 안 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당신은 나랑 아이들 버리고 내 친구랑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15년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민재, 우리 아들 알아요? 당신 아들 죽었어요.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죽었다고요. 당신 아들이 29에 죽었어요. 정욱은 울부짖었습니다. 태준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민재가, 우리 민재가.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잖아요. 아들 장례식에. 왜냐고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정욱은 주먹으로 태준의 가슴을 쳤어요. 힘없는 주먹이었지만 태준은 맞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60이 넘은 남자가 복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태준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욱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아, 내일 다시 와줘. 제발. 할 말이 있어.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정욱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정욱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15년 만에 본 남편. 그것도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이게 무슨 일이야.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가게 문이 닫혀 있던데. 응. 엄마 지금 신촌이야. 순자 이모 장례식장에. 네. 순자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응. 어제 갑자기. 정옥은 태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알고 있었니? 태준이가 내 남편이었다는 거. 알면서도 결혼한 거야? 정옥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곳에 와야 한다는 것.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정옥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태준이 집을 나서던 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2010년 가을 태준이 집을 나서던 그날. 정옥아, 사업이 망했어. 빚만 3억이야. 나 혼자 책임질게. 너랑 아이들은 빚에서 자유로워야 해. 태준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정옥은 울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아이들 잘 부탁해. 그게 태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당시 아들 민재는 13살, 딸 은지는 7살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은지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광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순자 이모 장례식장 가세요? 응, 가봐야지. 저도 퇴근하고 갈게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은지야. 넌 회사 일해. 엄마 혼자 다녀올게. 오전 9시 정옥은 다시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정옥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왔구나. 할 말이 있다며.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였어요? 순자랑은.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은 난간을 잡고 멀리 하늘을 바라봤어요. 16년 전부터였어. 뭐라고요?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6년 전이라면 태준이 집을 떠나기 1년 전이었어요. 당신, 그럼 나랑 살면서 순자를 만난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약했어. 사업이 안 풀리고 빚에 쪼들리고 순자가 위로해줬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옥은 비웃었습니다. 위로?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 빚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어요. 반찬 만들어 팔고 청소일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위로받고 있었다고요? 정옥은 소리쳤어요.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란 거 알고 있었어. 순자도 미안해했어. 정옥은 허무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당신이랑 결혼했네요. 참 좋은 친구였어요. 정옥은 난간에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재 얘기 들었어요? 정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들었어. 너무 충격이어서. 6개월 전이었어요. 29살에 죽었어요. 퇴근길에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대요. 우리 민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례식 때 당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주는 울먹였습니다. 은지는 잘 있어? 잘 지내요. 올해 대학 졸업하고 광고 회사 다녀요. 당신 딸이지만 당신 안 닮았어요. 은지는 날 기억해? 아니요. 7살 때 당신이 떠났으니까. 지금 23살이에요. 당신 없이 15년을 살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죽었어요? 심장마비였어. 내가 있었는데. 구급차 오기 전에.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정욱이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달라고. 그리고 은지를 보고 싶다고. 정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요? 정욱아, 우리 행복하지 않았어. 순자도 괴로워했어. 친구를 배신했다고. 밤마다 울었어. 특히 은지 생각을 많이 했어. 정욱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았습니다. 순자는 은지를 친딸처럼 아꼈었죠. 그래서 더 나빠요. 은지를 그렇게 아끼면서 어떻게 그 아이 아빠를 빼앗아가요? 정욱은 소리쳤어요. 당신들은 그래도 둘이었잖아요. 나는 혼자였어요. 은지 학교 운동회 갔을 때 다른 애들은 아빠랑 함께 달리기 하는데 우리 은지는 혼자였어요. 정욱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태주는 일어나 정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욱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용서? 정욱은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용서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은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욱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정욱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은지 얘기야. 은지한테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줘. 정욱은 멈춰 섰습니다. 왜요? 왜 이제 와서 아빠 행세를 하려고 해요? 행세가 아니야. 태주는 정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 시한부야. 췌장암 말기. 길어야 3개월. 정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 라고요?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 순자도 그때 알았어. 순자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게 심장에 무리를 줬나 봐. 태주는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순자를 죽인 거야. 그리고 민재도. 내가 옆에 있었다면 민재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정욱은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은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응. 죽기 전에 딸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멀리서라도. 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정욱은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태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은지에게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그것도 시한부라는 사실까지. 정욱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 시한부야. 췌장암 말기. 길어야 3개월. 정욱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퇴근하고 돌아온 거예요. 엄마, 집에 계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은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정욱은 딸을 바라봤어요. 은지의 얼굴에서 태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이모 장례식장에서 사람을 만났어.
누구요? 네, 네, 아빠. 은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아빠요? 아빠가 살아계셔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살아있어. 순자 이모 남편이 내 아빠였어. 은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순자 이모가 아빠랑 결혼했다고요? 그래. 14년 전에. 은지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순자 이모한테 간 거예요?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순자 이모가 저 그렇게 예뻐해 주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마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생일마다 선물 사주시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옥은 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미처 몰랐어. 은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는 뭐래요? 지금 어디 있어요? 장례식장에 있어. 상주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런데 정옥은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아빠가 아파. 췌장암 말기래. 3개월. 은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시한부라고요? 응. 너를 보고 싶어 해. 죽기 전에. 은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싫어요. 15년 동안 버리고 살더니 죽는다고 이제 와서 딸 보자고요? 은지는 소리쳤습니다. 저 7살 때 아빠 기억해요. 어렴풋이 아빠가 저 안아주던 거, 놀이터에서 그네 태워주던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엄마는 아빠가 하늘나라 갔다고 했어요. 저 밤마다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아빠는 하늘나라 간 게 아니었어요. 엄마 친구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옥은 딸을 다시 안으려 했지만 은지는 물러섰습니다. 엄마는 왜 거짓말했어요? 아빠가 죽었다고? 은지야, 엄마도 내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연락이 끊겨서. 그럼 찾아보셨어야죠. 엄마는 왜 포기한 거예요? 은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옥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정옥은 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10시쯤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옥 씨? 저 김미라예요. 순자 이모 조카. 아, 네. 이모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장례식 치르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 중인데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어서요. 혹시 정옥 씨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옥은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브란스 응급실. 태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정옥에게 다가왔어요. 정옥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췌장암이 이미 말기 단계고 간과 폐로 전이됐어요. 정상적인 장례식 진행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2, 3주 정도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를 권장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정옥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
제가 보호자는 아니고요. 전 부인이에요. 전 부인이시라도 지금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나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일단 환자분을 입원시켜야 합니다. 동의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정옥은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왜 자신이 이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인을 하고 나니 간호사가 태준을 병실로 옮겼습니다. 정옥은 뒤를 따라갔어요. 병실은 사인실이었습니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옥아.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옥은 침대 옆에 섰어요. 미안해. 또 폐를 끼쳤네. 괜찮아요. 어차피 순자 장례는 끝내야 하니까. 장례는 내일 발인이야.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태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정옥은 물 한 컵을 따라 태준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태준은 물을 마시고 정옥을 쳐다봤어요. 은지한테 얘기했어?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어요. 뭐래? 만나고 싶지 않대요. 당연하죠.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겠지. 내가 나쁜 아빠니까.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태준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진짜 사랑했어요? 순자를.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어. 하지만 너도 사랑했어. 은지도 민재도. 그럼 왜 우릴 버렸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비겁해서. 너무 겁이 나서. 빚에 쪼들리고 사업은 망하고.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 순자 옆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덜 들었어. 그게 변명이 돼요? 안 돼. 알아. 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지야, 엄마야. 내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세브란스 7층 7145.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 하지만 후회 안 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문자를 보내고 정옥은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저녁 8시가 넘었지만 은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옥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안 오나 봐.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15년 만에 나타난 아빠를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그래. 맞아.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옥은 자리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문 앞에 서서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15년 만에 마주본 순간이었죠. 은지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표정 없는 얼굴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은지가 차갑게 물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인데. 딸이요? 15년 동안 버린 딸을요? 은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 사이에 서려 했지만 은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은지는 태준 침대 앞에 섰습니다. 저 7살 때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금방 돌아온다고 했어요. 은지 좋아하는 인형 사온다고. 저 매일 창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빠가 인형 들고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안 왔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제가 몇 살 때까지 기다렸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요. 그때까지도 혹시나 했어요.
아빠가 인형 들고 올까봐.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은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요. 오빠 장례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은지는 사진을 태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민재의 사진이었어요. 오빠요. 29에 죽었어요. 아빠 얼굴 한 번 못 보고 엄마 혼자 키운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태주는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 울 자격 있어요? 한 번도 안 보러 온 아빠가.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지야, 그만해. 정욱이 말렸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 장례식 때요.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더 슬펐던 건요. 오빠한테 아빠가 없었다는 거예요. 관 앞에 아빠 사진도 없고 아빠 이름도 없었어요. 태주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알아요? 아빠한테 용서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빠를 용서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은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호적 등본이에요. 아빠 이름 빼달라고 신청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엄마, 오빠, 저 셋이에요. 아빠는 없어요. 태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었어요. 은지야. 제발. 아빠는 이제 편하게 가세요.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저희 잘 키우셨으니까. 아빠 없이도 우리 잘 살았어요. 은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놔주세요. 은지는 손을 빼려 했지만 태준은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한 번만 안아도 될까? 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아빠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지야. 놔달라고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손을 놓았어요. 은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전 먼저 갈게요. 은지는 정옥을 보지도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태준은 침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병실에 가득했어요. 내가 다 망쳤어. 정옥은 창가에 서서 은지가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딸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도 울고 있네요.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울고 있어? 당연하죠. 아무리 미워도 아빠니까. 정옥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왜 왔는지 알아요? 진짜 이유?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정옥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착한 애예요. 오빠 죽고 나서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태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호가 나 죽으면 민재 옆에 묻어줘. 뭐라고요? 나 화장해서 민재 묘 옆에 묻어줘. 납골당이라도 좋아. 그래야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지한테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직접 말하세요. 은지가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말해야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정옥의 말에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태준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정옥은 일어나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잠도 안 와요. 정옥아. 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시 태어나면요? 너랑 다시 만나고 싶어. 그리고 이번엔 잘할게. 진짜로.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도 또 날 버리면 어떡해요? 안 버려. 절대로. 은지도 민재도.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옥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날은 안 올 거예요. 우린 이번 생에서 끝이에요. 정옥은 다시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새벽 4시쯤 태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호사, 간호사. 정옥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와 당직 의사가 달려왔어요. 환자 상태 급변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는 급히 처치를 했습니다. 태주는 산소 마스크를 썼어요. 보호자분, 가족들 연락하세요. 위급합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빨리 와. 아빠가 위급해. 전화 너머로 은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가요. 20분 후 은지가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도 대충 입은 모습이었어요. 아빠. 은지는 태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은지야. 아빠,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은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은지야. 왔구나. 태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말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말고. 아니야. 이제 말해야 해. 태준은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의사가 말렸어요. 환자분 안 됩니다. 제발, 딸한테 할 말이 있어요. 태준의 간절한 눈빛에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분만요. 5분 후엔 다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은지와 태준, 그리고 정옥만 남았습니다. 태준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지야,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어. 태준은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봐봐. 사진 속에는 어린 은지가 웃고 있었어요. 7살 때 유치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항상 가지고 다녔어. 너랑 민재 사진. 순자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 아빠만의 비밀이었어. 태주는 지갑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민재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재,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미안해. 태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왜 그러셨어요? 사진을 가지고 계셨으면, 저희가 보고 싶으셨으면, 왜 안 오셨어요? 무서웠어. 너희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어. 아빠는 너무 비겁한 사람이야. 태주는 은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은지야, 아빠 얼굴 만져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싫어요. 마지막이란 말하지 마세요. 은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은지야,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태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떠나 있었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내 생일날엔 케이크를 사서 혼자 불었어. 은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매일 기도했어. 아빠,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어린 시절을 아빠가 다 빼앗아 간 것 같아. 운동회 때도 아빠의 날에도 내 옆에 없어서. 태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아빠,
그만 말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해. 태주는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아, 고마워. 은지를, 민재를 잘 키워줘서.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했었잖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기억나요.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80년대 말이었죠. 명동 거리에서 당신이 제 우산을 받아갔어요. 맞아. 비 오던 날, 나 우산 없어서 비 맞고 있었는데 내가 우산을 나눠줬지.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예뻐 보였어. 그래서 전화번호 물어봤지. 그리고 90년대 초에 결혼했죠.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고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어. 그땐 정말 행복했어. 돈은 없었지만 우리 셋이 함께였잖아. 태주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걸까? 사업이 망하고 나서요. 그때부터 당신이 변했어요. 정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빚에 쫓기고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그때 당신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 순자가 도와줬어. 돈도 빌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정옥이 물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도 사랑했어. 진심이야. 두 사람을 다 사랑했어. 그게 더 큰 죄야. 은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를 용서해요? 은지가 물었어요. 정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해요? 응.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해. 내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정옥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었어. 힘들 때 도망친 사람. 하지만 너희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태준은 정옥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정옥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은지야. 정옥은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내 아빠를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말이야. 내 아빠가 없었다면 너도 민재도 없었을 거거든. 엄마는 너희가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은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화내는 건 당연해.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정옥의 말에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아직은 용서 못해요. 미안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아빠를 미워할 자격이 있어. 당연해. 하지만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죽는 건 싫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아빠니까. 은지는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은지야, 고마워. 아빠 곁에 와줘서. 아빠, 죽지 마세요. 제발. 은지야, 사람은 언젠간 다 가야 해. 아빠는 이제 준비가 됐어. 태주는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해요. 순자 장례 같이 치러줄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치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이제 쉬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도 나가주세요. 은지와 정옥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순자 이모 장례까지 치르시게. 괜찮아. 어차피 순자도 내 친구였으니까.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틀 후 순자의 발인 날이 왔습니다. 태주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내드려야죠. 태주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정옥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은지도 함께 했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 순자의 영정 앞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어요. 조문객들은 거의 다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태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은지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빠. 태주는 순자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를 먼저 보내서.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자야, 나야. 정옥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정옥은 순자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넌 태준이를 사랑했던 거지? 진심으로.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야. 나도. 이해는 안 되지만 용서할게.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40년 친구였잖아. 그걸 잊을 순 없어. 편히 쉬어, 순자야. 태주는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줘서.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아버지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고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박태준, 이 새끼 어딨어?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어요. 태준은 그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수. 야, 이 개자식아. 내가 우리 누나 죽였어. 강민수는 순자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누나가 죽었다고. 은지와 정옥이 강민수를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비켜요. 내가 저 새끼 죽여야겠어. 강민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쳤어요. 우리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같은 유부남 만나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강민수의 말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나가 밤마다 울었어요. 친구를 배신했다고. 은지를 못 봐서 미안하다고. 그러다가 당신이 암 걸렸다니까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어. 강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누나, 우리 누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다 갔어? 정옥은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순자도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태주는 휠체어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주는 강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순자를 힘들게 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미안하다고 누나가 돌아와요? 강민수는 울부짖었습니다. 누나는 평생 친구 배신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은지는 강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삼촌, 저 은지예요. 기억하세요? 강민수는 은지를 올려다봤어요. 은지, 우리 은지. 삼촌, 순자 이모는 저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제가 느꼈어요. 은지는 무릎을 꿇고 강민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해준 것들 다 기억해요. 운동회 때 응원해주시고 생일 때 케이크 사주시고. 이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지야. 강민수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자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사랑에 빠졌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 강민수 씨. 정옥이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저 정옥이에요. 순자 친구. 강민수는 정옥을 보고 눈물을 닦았어요. 정옥 누님. 죄송합니다. 누나가 정옥 누님한테 정말 미안해했어요. 알아요. 순자가 나쁜 사람 아니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정옥은 강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순자 잘 보내드려요. 그게 순자가 원하는 거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이 연구차로 옮겨졌어요. 태주는 휠체어를 탄 채로 연구차를 따라갔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주는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편히 쉬어. 다음 생에는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 너한테 행복만 줄 수 있는 사람 만나. 문이 닫히고 불이 붙었습니다. 태주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가자. 정옥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은지도 함께 걸었어요. 납골당에서 순자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작은 함 안에 순자의 일생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야, 여기서 기다려. 나도 곧 갈게. 태주는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병원 가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재 묘에 가고 싶어. 정옥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가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어요. 민재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덕을 올라 민재의 묘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김민재 이곳에 잠들다. 태주는 휠체어에서 내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가 부축했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태주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아빠야. 늦어서.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나쁜 아빠였지? 내 옆에 없어서. 내가 자랄 때 함께하지 못해서. 태준은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태준은 울부짖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아들 묘 앞에서 참회하고 있었어요. 정옥과 은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셋이 함께 민재 앞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던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곧 갈게. 그때는 아빠 좀 봐줘. 응?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하늘 날아가면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 우리 민재.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이제 가요. 너무 추워요. 은지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태주는 다시 한번 민재의 묘를 바라봤어요. 민재야, 잘 자. 아빠 곧 갈게. 셋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은지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괜찮아요. 정옥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요. 은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안 힘들어.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아.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일주일 후 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정옥도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실을 지켰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은지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깨셨어요? 은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야, 너 행복하니? 태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행복해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그래, 다행이다. 은지야, 엄마, 잘 모시고 살아. 네, 아빠. 약속할게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거 너무 많아.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렇게라도 아빠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정옥도 병실에 왔습니다. 태주는 정옥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옥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괜찮아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정옥은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 한 가지 말할게요. 당신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약한 사람도 사랑할 자격은 있어요. 당신이 우릴 사랑했던 거 알아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이틀 후 새벽 태준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정옥과 은지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은지가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준은 마지막으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해. 그리고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오전 4시 23분. 환자 사망 확인. 은지는 아버지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태준 씨. 태준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정옥과 은지, 그리고 순자의 동생 강민수가 전부였습니다. 사흘 후 태준을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민재의 묘로 향했어요. 아빠 소원대로 오빠 옆에 모셔드릴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민재의 묘 옆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준의 유골함을 안치했어요. 민재야, 아빠 왔어. 이제 함께 있어. 정옥은 2개의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은지도 함께 절했어요. 오빠, 아빠 잘 부탁해. 아빠, 오빠 옆에서 편히 쉬세요. 2 사람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옥이 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사람은 용서하고 살아야 하나 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은지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옥은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엄마, 이번 주말에 오빠 묘 가요. 아빠한테도 인사하고. 그래, 가자. 주말 정옥과 은지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재와 태준의 묘 앞에 꽃을 놓았어요. 오빠, 잘 지내죠?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태준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엄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요. 전 아빠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운하고 화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요, 아빠를 미워하는 건 그만두기로 했어요.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프더라고요. 은지의 말에 정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은지 많이 컸네. 엄마도 많이 배웠어. 이번 일로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살아가야 해. 네, 엄마. 2 사람은 묘지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은지야,
우리 저녁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좋아요.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엄마, 이 냄새 너무 좋아요. 집 냄새 같아요. 그래, 집 냄새지. 우리 집. 정옥은 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아팠지만 의미 있었어요.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은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도. 너 많이 사랑해, 은지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상처도 아픔도 모두요.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하늘 어딘가에서 태준과 민재가 그리고 순자가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서는 정옥과 은지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그것이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 15년 전 버림받은 여자, 그날 장례식장에서 다시 시작된 운명.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솔솔사 연방에 따뜻한 힘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